안녕하십니까, 강신할 변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도대체 무슨 당입니까? 이거 정당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해치고 김정은의 시다발이를 하는 정당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말이죠, 민주노총의 전직 간부가 간첩 활동을 하다가 징역 15년 그리고 징역 또 7년 5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공천을 주면서 말이죠, 저 해산된 진보당의 후신, 그런 애들한테도 그 해산된 통진당, 그 통진당의 후신인 그 지금은 진보당이죠, 얘들한테도 국회의원 3석을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산된 당은 통진당이고 그 후신이 진보당인데 그 진보당 애들한테도 비례대표 형식으로 3석을 몰아줬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뭐 이건 지금 경기동부연합하고 찐찐 브라더스를 맺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도 경기동부연합과 아주 가까운 사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고 뭔가 대한민국의 전복을 꿈꾸는 그런 어떤 과거 통진당이라든가 내지는 경기동부연합이라든가 내지는 민주노총의 간첩 세력이라든가 이런 애들과 연대해서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를 호시탐탐 획책하는 그런 어떤 반 국가 세력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다르게 말이죠, 또 오늘 보니까 뭐 광화문 시청 일대에 양대 노총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등이 집회를 한다는 것이고, 또 뭐 촛불행동연대라고 하는 애들도 또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또 집회를 나서고 있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은 뭐 6시 반부터 저녁부터 한다는 건데 이거는 아마 촛불 집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은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그야말로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이냐, 이재명은 뭐가 두려우느냐, 자기는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죄를 확신하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서 장애 집회로서 자신의 방탄을 획책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 말이죠, 이 양대 노총이라든가 내지는 43개 야권 시민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5개 정당이 연합해서 그렇게 시청과 광화문 일대를 점거하고 그렇게 농성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던, 그래서 이 종로 일대를 좀 관광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이 집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전쟁 나냐라고 말한답니다. 그럼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베이지에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런던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가보니까 그야말로 집회하는 그런 어떤 집회자들과 그 시끄러운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말이죠, 그것에 대한 인상이 다시 갖고 싶겠습니까? 자, 얘들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불법에 가까운 그런 어떤 집회를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회를 이제 맞불 집회를 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월 9일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지금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를 간파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저 이재명이 자신을 위한 방탄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 이재명을 규탄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어 가지고서 인산 이례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광화문 집회는 말이죠, 이재명 구속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 집회를 하면서 민주당이라든가 야당,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 또 시민단체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구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애국 충정이 모여가지고 오늘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광화문 집회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국 시민들이 모입니다. 이 애국 시민들의 열정이 모여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의 정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령들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켜줍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금까지의 국제 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당은 말이죠. 트럼프의 당선과 관련해 가지고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공청회, 청문회 등등의 토론, 차라리 그런 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협치할 생각을 안 하고 장애로 나가가서 말이죠. 지금 바뀌고 있는 국제 정세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윤석열 타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암덩어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면 말이죠.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다른 어떤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기시다와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말이죠. 이 자유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라도 우리가 보낼 수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이든은 당연히 뭐 그런 입장이었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라. 자기가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버리겠다. 취임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해가지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여기서 손을 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도 해줬고 우크라이나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 전쟁이 끝나면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또 상당히 진출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 트럼프가 손 떼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뭐 영토를 할애해준다든지 뭐 그러면서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크라이나 주의 여러 그 유럽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나토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트럼프가 지금 집권함으로써 이 중동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걱정거리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긴급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야당이라고 한다면, 제1야당이라고 한다면, 야당의 총재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에 중심을 두고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협력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윤석열만 조지면 된다. 윤석열만 조지면 된다. 어떻게 그렇게 쪼잔하게 말이죠. 대통령 마누라 김건희 여사 하나 갖고 그렇게 떠들어 됩니까? 지금 트럼프처럼 말이죠. 좀 크게 보고 말이죠. 국제 정세도 좀 보고 네타냐후처럼 차라리 자기 조국을 위해서 정말 또 젤렌스키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든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지금 크게 보고, 그리고 이 국제 정세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요. 세계에 돌아가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 대통령과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야당 대표, 이런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고 있는 것이 10이라면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것은 100을 넘고 1000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떤 그 비밀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나라를 갖다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은 상당 부분은 거기에 협조하면서 다만 제언을 할 수 있고 조언을 할 수 있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견제를 좀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대통령이 가는 방향을 갖다가 거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나라를 갖다가 그거는 두 동강 내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를 만들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장애 집회를 열어가지고 자기 방탄을 하면서 지금 나라를 갖다가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장애 집회, 이재명을 뭐 도와준다는 장애 집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정말 명분이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그렇게 자신이 없냐, 무죄를 그렇게 확신한다면서 왜 지금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